4부. 각 전략의 현실적 평가. 확장 억제 강화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다. 미국의 핵자산 전개, 한미 핵협 이체, 그리고 공동작전 계획을 통해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불안감은 여전히 남는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핵의 공포는 이미 심리전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전술핵 재배치는 물리적 억제력을 높이지만 국제적 긴장을 극도로 높인다. 한국이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중국은 이를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한다. 해징 전략은 기술과 외교의 절묘한 균형이다. 핵을 만들지 않지만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억제력을 확보한다. 이 방식은 일본, 독일과 같은 비핵 보유국에서도 연구되고 있다. 한국이 선택한다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신중한 중간 단계가 될 수 있다. 독자 핵무장은 정치적으로는 매력적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순간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다. 경제 제재, 외교 단절, 그리고 동맹 붕괴의 위험이 뒤따른다. 결국 핵무장은 군사적 자립을 주지만 외교적 파멸을 부를 수 있다. 5부. 기술적 가능성과 시간.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물질 확보 능력을 갖출 경우 무기 완성까지 2에서 3년이면 충분하다고 평가한다. 핵탄두 설계와 소형화 기술은 이미 기초연구 수준에서 확보되어 있다. 문제는 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재처리 권한이다. 이 권한은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에 의해 제한되어 있다. 만약 그 제약이 해소된다면 한국은 빠른 속도로 핵무기 개발에 돌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국제적 감시는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 6부. 외교적 파급 효과.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추진하면 미국은 동맹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 철수, 무역 제재, 국제금융망 차단이 현실화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할 것이며 일본은 즉시 자체 핵무장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결국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동북아 전체의 핵도미노를 촉발할 위험이 있다. 이는 곧 국제질서의 불안정화로 이어진다. 7부. 내부 여론과 정치적 변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한국도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실제 정부 정책은 여전히 확장 억제 강화와 비핵 원칙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당별로도 입장이 갈린다. 보수 진영은 현실적 억제력을 강조하고 진보 진영은 외교적 해결과 국제 질서 유지를 우선시한다. 하지만 공통된 인식은 하나다. 북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8부. 한국의 전략적 길.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전략은 세 가지다. 첫째, 한미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둘째, 독자적 미사일 방어 체계와 정밀 타격 능력을 발전시킨다. 셋째, 원자력 기술을 통한 잠재적 억제력, 즉 해징 전략을 유지한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한국은 국제사회 속에서 합법성과 자주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 9부. 미래 시나리오. 만약 한미 간 신뢰가 유지되고 미국의 해구산이 견고하다면 한국은 비핵 노선을 지속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정치 변화 혹은 국제 질서의 불안정이 심화되면 한국은 기술적 해징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NPT 탈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국가 경제의 생명선이 끊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핵 전략은 무기 없는 억제력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핵무기를 가지지 않지만 그 능력을 암시함으로써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10부. 결론. 핵무기는 단지 폭발력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존재와 신뢰, 그리고 외교의 균형을 상징한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 전략은 그 균형의 중심에 서 있다. 무기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것을 둘러싼 국제정치의 파도는 훨씬 더 거칠다.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핵무기 없는 강한 국가, 핵을 넘어선 기술과 동맹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나라. 그 길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와 인류의 미래를 함께 지키는 전략일 것이다.